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학교나 배움에 대한 생각 한 자락씩 갖고 살죠.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돈만 있었더라면 더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런 아쉬움들이 많을 듯한데요. 원치 않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일 겁니다. 그러나 요새는 교육 환경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원한다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배움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전에 권위적이고 엄격했던 학교가 바뀐 것도 놀라운 변화인데요. 인권생활 뒷담 오늘 4부 이야기는 자유가 뛰노는 학교입니다. 탈북민들은 남한 생활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 또는 아이를 잘 가르쳐 보려고 교육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곳으로 구경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기 함께 가주실 두 분 계시죠. 경기 남부 하나센터 서태영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주 씨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운주 씨는 자녀분들이 많잖아요. 몇 살이세요? 제일 큰 애는 17살, 둘째가 14살, 네. 셋째가 5살, 막내가 15개월. 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많네요. 예. 네. 큰애와 셋째가 띠동갑이고요. 네. 둘째와 막내가 띠동갑.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그렇게 넣으면 큰애가 작은애를 다 키워서 업어 키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학교에 다니잖아요. 17살, 14살 이런 아이들은 이제 등록금 때문에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리고 또 거기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운주 씨도 현재 대학원에 다니는데 그 등록금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결론적으로는 다 무료입니다. 대학원까지 무료예요? 예,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네. 대학원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새로운 인재상을 위해서 네. 학교에서 무료로 해줄 용의가 있고. 100% 장학생. 네, 100% 장학생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알기에는 대한민국에는 이제 그 월사금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 이런 걸 저희가 국어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남한에 와 보니까 진짜 월사금이 있었어요? 없죠. 없고요. 네.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학전 교육이랑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는 본인이 돈 내는 게 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큰애 때는 유치원 안 보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식한 짓이었어요. 지금 그 셋째를 유치원 보내고 있는데 없습니다. 돈이 없고요. 오히려 국가가 식비를 줘요. 그래서 그 식비가 국가에서 주는 돈이 모자랄 경우에 그 부담금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4,000원 냈습니다. 네, 지난달 식비로. 앞뒤가 없는 4,000원이요? 예, 앞뒤가 없는 4,000원. 커피 한 잔 값이잖아요. 한 잔이 4,000원짜리 있습니까? 지금 한 그보다 더. 7,000원 이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는 유치원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는 혹시 부담금이 있지 않을까요? 중학교 부담금도 없고요. 네. 네, 고등학교에 간 아들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학교가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죠. 근데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중에도 제 아들은 체육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 체육고등학교인 경우는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100%. 네, 뭐 숙사 그 비라고 하죠. 숙식하는 네, 모든 기숙사. 걸. 네. 네, 그것도 다 무료고요. 혹시 탈북민이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체적인 대한민국 아이들 다. 네, 그 학교에 간다게 되면은 그렇게 받을 수 있죠. 사실 나라에서 이렇게 다 부담을 해주면 학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장님, 나라에서 이렇게 다 무상 교육을 시키는 데는 우리의 그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예. 우리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 국민의 권리, 기본 권리 이 차원에서 교육권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치원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을 무상으로 지금 교육을 이제 하는데, 전에는 유치원도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이랬었거든요. 초등학교도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정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작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렇다고. 예,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후년에는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무상급식, 예, 그 다음에 지자체에 따라서 지금 교복도 무상교복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가 지금 유치원부터 하여튼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사회가. 예, 사실 북한에도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199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 또래도 보면 이렇게 대학을 가는 애들이 한 학급에 한 50명 정도 되면 2~3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라는 게 이 사람의 실력의 기본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실력도 좀 어느 정도 보지만 이 사람이 가진 그 가정적 환경, 토대가 좋냐 이런 거에 따라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대학까지 형식상은 뭐 무상, 예, 무료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뭐 겨울이 같은 때는 대학을 다녀도 대학에서 필요한 그런 과목도 다 본인이 돼야 되고, 4월이나 5월이면 이제 대학 교실 꾸리기를 하면 그 분담금을 다 학생들이 쪼개서 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부모들 속에는 이거는 월사금이 아니라 일사금이다, 매일 돈을 내는 거나 같다, 이 정도로 그 대학에 일단 가게 되면 그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예. 그 대학원에 갈 출신 성분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대학도 못 가고요. 네. 예, 저희 반이 33명이었는데요. 대학에 간 친구가 딱 3명 있었습니다. 근데 뭐 당 간부 자녀라든지 혹은 뭐 아버지가 돈이 좀 있다든지, 저희 때 대학교 가는 거 돼지 새끼 한 마리 내면 복 받았을 때였거든요. 네, 돼지 하나 엎어야 근데 되는데. 저는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돈 있어도 못 가고요. 돈이 있더라도 출신 성분에 또 저희가 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한 출신 할아버지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그쪽에서 태어나서 뭐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등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참 원주 씨도, 저도 보면 저도 이제 좋은 대학에 북한에 가려고 갔는데 그쪽에서 이제 뭘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지방 대학이 아니라 조금 좋은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텔레비를 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텔레비가 선물 텔레비였어요. 일본산 선물 텔레비인데, 그때 90년도 당시에는 동네에 한 개 인민반에 TV가 있는 집이 한두 집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다 흑색 간식 텔레비 탁 치면 흔들흔들하는 이런 텔레비였는데, 우리는 그때 일본산 텔레비여서 값을 받으면 정말 많이 받았는데 선물 텔레비였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팔아서라도 내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그 북쪽에서는 출신 성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다음에 뭐 돼지 한 마리 있으면 학교 갈 수 있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뭐 출신 성분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에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누구나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 그것들을 나라가 보장해 줘야 되는 의무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적인 거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교육 제도를 조금 잠깐 얘기를 하면, 일반 대학교는 이제 4년제를 가면 34살, 네. 34살까지 되는 사람들이 대학교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공립은 무조건 그 무료고요. 100%. 근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50%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일부나 아니면 하나재단 같은 데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5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은주 선생님도 장학제도의 학교에 있는 장학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는 건데 뭐 성적이 좋은 사람도 주고 뭐한 사람도 주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장학제도들이 굉장히 많고 누구나가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러면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가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탈북민 교육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시는데 이제 운주 씨가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조금 나이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줌마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하기가 좀 그쪽 사람들도 서류를 보고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비는 없었나요? 대학원은 오히려 더 안 그렇습니다. 환영했나요? 예, 대학원은 지금 저랑 공부하시는 분 중에 40대, 50대도 많으시고요. 최고로 많으신 분은 60대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의미는 공부를 이미 하셨는데 좀 더 고급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이 제한은 없고요. 학비를 부담할 수 있으시면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진짜 좋은 대학에 가려고 그냥 쌍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외를 하려고 그 비싼 엄마들이 돈을 들여서 학원에도 다니는데 최근 북한에도 지방에도 불법적인 그런 가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탈북민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사교육 학원을 보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탈북민 특별 전형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또 따로 내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탈북민들은 우리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어차피 모든 것이 교육적인 방법에서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게 대학을 입학시켜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인권 이해 이런 것들이 참 정부에서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두 분이 참 부럽습니다. 저희 회사 다니는 분이 그랬어요. 북한 갔다 오겠다고. 아니 왜 그러냐면 북한 이탈 주민이라 뭐 정부가 지원해줘서 공짜로 뭐 학교 다녀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늘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아직 대학원 아직 못 갔거든요. 아까 공부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때를 놓쳤어요.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느냐고. 근데 지금 이렇게 멋진 간부하고 계시잖아요. 저 간부 아니에요. 간부입니다. 센터장. 우리 북한에는 뒤에 장자만 붙으면 간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평등 누구나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보장, 권리, 그 가운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나 뭐 장애인, 예술, 뭐 체육, 예체능 이런 그 학교의 제도에 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정원을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 2-3명 이렇게 뽑는. 그래서 뭐 농촌 자녀 뽑는 데도 있고 우리 장애인도 뽑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도 뽑고 운동선수들도 이렇게 뽑고 하는 그런 특례인데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중에 이것도 하나의 다양한 분야가 있긴 한데 그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누구나가 인종 뭐 그런 차별 없이 같이 이 교육권을 확보해야 되는 보장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를 나누겠다 같이 이게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 헌법에 있는 그런 기본 권리 때문에 그렇게 특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같이 누려야 되는 교육권을 함께 누려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도를 많이 보잖아요. 한국에서는 뉴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보도를 많이 보게 되면 이제 교원이 학생을 때렸어요. 학생을 때렸는데 이런 것들이 막 이슈화가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학생들이 가방을 교사가 검열하는 것도 그거는 학생에 대한 인권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막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학생인권법이라는 또 그 법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그냥 다 법이에요. 그래서 학생인권법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구성원이 그 안에서 보호받아야 될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벌받지 않아야 되는 권리. 선생님이 막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때리면 안 돼요. 네. 네. 저희 맞았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네. 저 그래서 선생님 거 뺏었어요. 멍댕이를. 네. 그래서 그 처벌받지 않는 권리, 그다음에 언어 폭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몸으로 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하는 그런 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로부터의 좀 자유로운 권리, 그다음에 아까 소지품 얘기했죠. 네. 저희 우리 진행자도 마찬가지지만 가방 전부 다 쏟은 적이 있죠. 많았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학급에서 뭐가 없어진 가방 다 털래요. 다 털었어요. 그죠. 체육 시간 나갔다 오면 예. 뭐가 없어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검열해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사생활 보호라는 게 하나가 또 첨부가 돼요. 그 안에 여자분들은 또 다른 것들이 또 있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보호,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방 이렇게 검열하는 거 안 되고, 그다음에 그 나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도 안 돼요. 누가 뺏어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새 청소년들이 우리가 봤는지 작년 우리 촛불 집회 이런 거 보면 학생들이 막 나가서 촛불 들고 목소리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회에 대한 자유, 말할 자유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그런 학생인권법 안에 그런 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어길 시에는 이렇게 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그러니까 학생 이럴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도 집회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만약에 교사가 단속을 하면 그 교사가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와,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선택의 자유도 있지만 이렇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것들 학생이라고 해서 대변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대변을 못하게 이렇게 교사가 억누르지 못하는 와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다 인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저는 남한에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학생의 가방은 임금도 못 본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고등학교 때도 학급에서 뭐가 이러냐면 남녀공학을 했는데 가방을 털라는데 여성들이 거기서 생리대가 나왔어요. 남자들이 그다음부터 놀려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성들이 그 애는 졸업할 때까지 얼굴을 못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크나큰 진짜 본의 아니지만 그 사회적 환경이 그 여성에 대한 인권, 학생에 대한 인권을 침해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생활 보호 이런 것들 문제가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여성 여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치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졸업을 것들 해서도 그 말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자유가 뛰노는 학교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라는 거는 많이 이렇게 포괄적인 걸 많이 담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서도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고 여행을 가도 그게 수업으로 되고 이렇게 내가 종교나 이렇게 정치적인 걸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자유는 인권하고 비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가 뛰어놀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유는 선택이잖아요.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자유를 누린 것만큼 최선을 다해 자기의 책임감을 다할 때 우리 사회가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뛰노는 그런 마당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통일방송 기획특집 인권생활 뒷담 다음 이야기 제5부는 아이는 존재로 빛난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